자, 네 번째 주제로 여러분 가겠습니다. 네. 자, 예능인 등극한 유시민이 아니면 말고를 계속해서 진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혁과 민주당 보수 유튜브들을 싹 없애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2160분이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뭐 비롯해서 저희는 뭐 이렇게 돈 받은 게 별로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돈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네. 다른 보수 유튜브들 다 뭐 10% 과징금 때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무슨 게슈타포 같습니다. KGB 같습니다. 근데 유시민이 그 선봉에 유시민, 김어준, 공지영이 선봉했었어요. 얘네들 다 예능인 아닙니까? 응? 유시민 씨 돈 많이 법니다. 돈 많이 벌고요. 자, 유시민 현재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이 위헌적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쿠데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쿠데타의 정의를 진짜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지 뭐가 위헌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한테 부하로서 충원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 참 문제였으니까 장관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을 위헌적 쿠데타다? 아니, 그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게 무슨 위헌적 쿠데타다? 그러면 조사 안 하는 것이 네. 헌법에 맞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요. 조사 안 하는 게 헌법에 맞다? 그런 대한민국 헌법 교과서 없습니다. 유시민 씨, 헌법이 대체 뭔지 다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 김재동한테 헌법 강의를 들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제동이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유시민이가 이제 공부를 참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점점 이제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자기도 대권 가고 싶어갖고 쌈디, 오지 뭐 이런 것처럼 문재인이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정경심이가 몰래 PC를 반출한 게 증거 인멸이죠. 어떻게 그게 증거 보존이냐. 근데 유시민이가 검찰이 하도 조작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PC를 들고 나왔다 하는데 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무식한 거예요. 요새 누가 증거인멸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들었던 궤변 가운데 최고의 궤변이죠. 최고의 궤변이죠. 네. 그러면서 더 했어요. 네. 어저께 나와서 뭐라 했냐면 진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면은 경심이가 도끼 같은 걸로 그 PC를 때려 부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건 무식한 겁니다. PC는 때려 부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유시민의 이 클래스인 거예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유시민이 클래스하고 같이 될 거는 김재동이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문재인, 쌈디, 오지 이렇게 하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유시민이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정말 그 속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고 나서요 씹고 아니면 말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 여러분과 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막 망하는 이른바 별명이 촉새라고 많은 분이 해주시네요. 이제 이런 스타일이 이제 많이 작동을 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정치공학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이미 끝난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조국을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 조국 지지한 사람들 문의 지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그 진영 내에서 대권 후보들 다 날아갔습니다. 이재명이 김경수 다 날아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그쪽 박원순이도 뭐 어디 쓰잘데 없고요. 그쪽 네. 진영 내에서는 영남 출신이 유리합니다. 호남표 플러스 영남 플러스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남 출신 아닙니까? 유시민도. 그러니까 이러면 난 가만히 있어도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쪽 진영의 입맛만 들면 이제 추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것까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마음대로 한 것은 원래 그 기질 때문에 그런 거고 생긴 대로 노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의도는 그게 보여요. 그 진영에 아부하는 거죠. 나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네. 왜냐하면 어디다가 발을 뻗고 해야지. 유시민이가 대권 후보가 되고 더구나 나를 뭐 꽃가마를 태워서 추대를 해준다. 세상에 그런 일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상호라든가 이인영이 한 말 보세요. 그분은 우리 당하고 관계가 없다고. 네, 아쿠아님이네. 네. 유시민 은근히 편들면서 좋아하면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편들면서 맨날 웃으면서 진짜 알릴레오인지 여기서 갈릴레오로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진영을 네. 쫓아보내는데 지금 그 유시민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친문들이 갖고 있으면서 흔들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유시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유시민이 대통령 나오면은 제가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시민은요.
정말 뭐 페이스메이커도 안 되고요. 그 동네에서는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날품팔이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들 봐라. 일단 이제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해서 유튜브에 무슨 포탈 여기에 이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됐을 경우에 그 해당 유튜브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측에 과징금을 물리겠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니들이 관리해서 빨리빨리 초기에 잘라버려라. 이제 이겁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특수하게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또 어디 있어요? 아마 유튜브 미국에 있는 본사 구글에서 보면은 또 웃어버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이 탄압이라든가 또 민주당에서 박광원이라든가 또는 한상혁이 하는 건 뭐냐면 중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국이 보기에는. 네. 아, 저것들이 이거 완전히 독재에다가 언론 탄압하고 있고 이 암흑의 시대 중세로 지금 대한민국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대외적인 분위기 이거는 아주 이것들이 정말 자신들의 정체를 외국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데 탄로시키는 데는 지금 활약을 대단히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 이제 구글사에서 보면은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런 그렇죠. 법이 어디 그걸 네. 특정 국가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과징금을 먹인다? 미국에 있는 본사에 과징금을 먹인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국내에서 법 통과도 안 될 겁니다. 많은 그런 발상 물론 저는 이런 것을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급해도 저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제적인 조롱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자기네들이 맨날 욕하고 뭐 했던 군부 독재 네. 시절보다도 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개명한 세상에서 저러고 앉아있으니까요. 네, 별이님께서 별이님도 내일 나오실 거죠? 네. 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맘카페라든가 네. 또는 이제 굉장히 친문 카페라든가 대깨문 카페에 가보면 이상한 글들이 많이 네. 올라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카페 안에서 맘카페에서도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도요. 조국이라든가 문재인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 나라를 말아먹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뉴스를 올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웅동학원에서 2억을 빼돌렸다. 네, 네. 그럼 이 기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패스해 주세요. 이러면서 또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구를 5살, 6살 어린애 취급하면서 이 기사 읽지 말라고. 네.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 네. 대깨문과 맘카페의 현실입니다. 네, 네. 이건 뭐냐? 완전히 모택동 스타일이에요. 네. 옛날에 문혁 때 똑같은 일을 네, 했습니다. 그렇죠. 뭐 분석행위부터 시작해갖고 이건 읽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현대판 분석행위. 그런데 이거를 말이죠. 유튜브가 있고, 정말 우리가 구글을 통해 가지고 구글링을 하고 그다음에 포털을 통해 갖고 모든 정보를 얻는데 보지 말아라? 그럼 더 보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마치 무슨 19금 이러면 그거 무조건 우리가 클릭하는 거하고 똑같이 뭐 제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것처럼 얘네들이 하는 게 제가 볼 땐 너무 급했다. 너무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보수 정권에 있을 때, 네. 보수 정권에서 저런 법을 만들었다면요, 광화문 바닥에 몇 백만 명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10만 명도 안 되겠지만요. 네. 야, 자기들 양심이 있어야지. 그들이 과거 정권에서 이상한 방송들, 팟캐스트란 이름만 이상한 방송 얼마나 허위 뉴스를 유포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잡겠다? 참, 잡을 수도 없습니다. 잡기에는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잡기에는 너무나 많이 커졌습니다. 정말 코미디하지 마세요, 진짜. 네, 지금 이제 아까 김명호님께서 이 윤국은 총경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총경은 달고 있죠. 이 사람이 문다혜와 이제 문준영이를 관리를 했다는가 합니다. 특히 문다혜로 관리를 했어요. 네. 근데 윤국은이 누구하고 또 굉장히 관계가 있느냐? 바로 양현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YG라는 거는 약국으로 유명한데 그런 거 다 버닝썬에서 봐주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게요. 터질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2년 반 만에 이제 막 터질 네. 겁니다. 네. 게다가요, 이제 굶주렸던 사람들이 음. 앞뒤 한번 많이 먹습니다. 좌파들 많이 굶주렸습니다. 앞뒤 한번 먹은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전 이번 사건을 검찰 수사를 압박을 해서 지금 스톱하고 축소시키려는 것은 아마 이게 이제 더 큰 조국 일가족 게이트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전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계좌 추적하다 보면 연결이 나오길 수가 있어요. 특히 사모펀드 문제는 아마도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좌파 진영 인사들이 덤벼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권력형 궤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겁내서 지금 검찰을 이른바 관제되면 홍위병 동원해가지고 검찰을 포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김지성님 말씀대로 진짜 지금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친 정권 내일 우리가 응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 여러분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우리는 무사합니다. 네. 천둥 치고 번개 치면은요 벌벌 떠는 거는요 저 청와대하고 조국 내 식구들입니다. 내일 뭐 태풍 피해는 광화문관제 없습니다. 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것만 준비하고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